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송영진의 아침 간추린 시사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호국 영령들의 희생으로 지킨 나라, 애국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본 방송 시작 전에 송영진 방송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아침 시사설 간추린 뉴스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 집안 싸움이 전입 가경입니다. 이재명 책임론. 자, 이게 자중 질환에 빠졌고요. 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게 공멸 우려도 지금 대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이재명 책임론을 둘러싼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당 안팎에서 서로 핥히는 것은 답이 없다, 단결해야 한다, 집안 싸움 그만해 등 우려의 목소리와 또 자중론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실 선거 직후부터 이른바 친문재인계하고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지선을 뛴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놓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우리가 이제 흔히 SNS라고 하죠, 등을 통해서 이제 공방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더 박터지게 싸우기를 바라면서 친 이재명계나 또 친 문재인계나 하여튼 더 박터지게 싸웠으면 좋겠다. 서로 열심히 싸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적 선택을 받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 밖에 또 민주당은 지선 전에 박안수, 최강희, 또 양승조, 이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이 성추행 문제도 전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필요할지 좀 곰곰이 국민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 인사 챙기기가 이거 도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 출신 지인들을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대거 기용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각 부처 요직에도 검찰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로 꽉꽉꽉꽉 모조리 채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각 정부 부처 곳곳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들이 기용되면서 이 경직된 검찰,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경직된 검찰 만능주의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지금 금융권에도 검찰 출신을 중용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실 인사에서도 과거 자신과 또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정원 인사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이 조상준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윤 대통령과도 깊은 인연이 있죠. 이 론스타 헐값 매강 사건을 수사를 함께 하는 등 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 조 실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성근 변호사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자, 독립성과 민주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조직들까지 모조리 검찰 출신으로 채운다면 대통령 아래 일사불란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뭐 그래놓고 맨날 기자 앞에 나타나는 게 소통인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검찰 만능주의,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 군사정부의 모습을 저는 보는 듯합니다. 군사정부, 검찰정부. 자, 묘합니다. 당선인께서 지난 12월 관흥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한 것처럼 새 정부의 인사는, 새 정부의 성패는 인사를 잘 하느냐, 판가름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민이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북한 소식입니다. 이 겁대가리 없는 북한이 35분간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무려 8발이나 날렸습니다. 자, 이로써 전운이 감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로써 김정은의 짙어지는 7차 핵실험의 전조입니다. 북한이 5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LBM이라고 하죠. 이게 35분 동안 8발이나 쏘아 올렸는데, 한날 비슷한 시간대에 한국과 미국이죠. 이 도발로 규정한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한 발, 두 발 이렇게 쏘아 올린, 문재인 정부 때는 불상체라고도 얘기했었죠. 이게 북한을 전방위로 옥죄는, 이게 지금 이렇게 8발씩 한꺼번에, 이건 도발입니다. 도발. 8발씩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한을 전방위로 옥죄는 한미 공조에 더해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떴죠. 이 동원한 연합훈련까지 실시하자 군사적 강경 대응 방침에 지금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되는 것은 이 호전적인 그 의지만이 아니죠. 북한의 호전적 의지만이 아닌데, 이 북한의 무력시위 전략은 점점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날 쏘아 올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ICBM과 SRBM 두 발을 함께 발사한 신종 섞어서 쏘기 방식을 선보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SRBM을 물량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건 도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2006년하고 2009년 1, 2차 핵실험 전후에 탄도미사일을 7발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례와 유사해서 7차 핵실험을 알리는 암울한 전조가 아닌가, 자, 이렇게 예측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측하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걸로 압니다. 자, 북한 준비 소식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 마지막 소식은 요즘 핫한 남자인데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손흥민 축구대표팀 소식 전합니다. 그 브라질에 사실은 완패를 했죠. 5대1로 패했었는데, 벤투벤 감독에 의하면 이제 그 칠레전에서는 선발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6일날, 오늘 아침이죠. 6일날 아침. 오늘 6일날 아침이 아니라 6일 오후 8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칠레와의 평가전. 참 기대됩니다. 저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칠레 평가전에서 각오를 다졌는데, 브라질과 칠레는 다른 팀이지만 둘 다 수비에서부터 적극적인 어떤 공세의 움직임을 보였었죠. 브라질의 토탈 예술의 축구를 우리가 저는 무슨 그 브라질 삼바 축구 이게 정말
와, 대단한 그 경기를 봤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움직임은, 거의 이 적극적인 움직임은 같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을 칠레전에서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벤투벤 감독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팀이 지난 2일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국제축구연맹 랭킹 1위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5대1로 패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삼바 축구의 진수를 본 듯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을 적당히 쪽팔리지 않게 주물러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칠레는 사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8위에 올라와 있는 팀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1무 1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칠레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7위로 탈락했습니다. 자, 우리 손흥민 선수는 국대급 에이스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31골이나 쏘아 올렸습니다. 양발잡이입니다.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마구 쏘아대는 양발잡이인데 10골을 왼발로 넣었습니다. 10골을 왼발로 넣고 또 22골은 경기 후반에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또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성공시킨 중거리 슛이 무려 8골에 달하고요. 페널티킥은 4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손흥민 우리 선수 역시 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있을 현충일날 있을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의 활약을 보는 재미도 솔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 편안한 휴일 되시고 또 축구도 여러분 열심히 관람하고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